사회자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논란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국가기관에서 조사하고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팩트로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주관이나 관점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국전쟁과 남해보도연맹 학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분들은 독자적으로 오랜 연구를 거쳐서 발표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독자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통상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연합국이 독일이 패배했을 때 독일을 점령을 했죠. 동독과 서독. 그렇다면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미국과 소련은 일본을 분할 점령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글들이 8월 13일자 한겨레 신문에 정병호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의 그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나는 왜 그 생각을 못 해봤지. 그냥 미국과 소련이 들어와서 이렇게 동가리 맨나 보다라만 했었지 왜 일본을 안 가고 우리를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그 정 교수 글을 좀 더 인용해 보면 비밀이 해제된 기록물에 따르면 전쟁에 승리한 연합군은 패전국 독일처럼 일본을 분할 점령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1945년 6월에 독일 분할 통치가 시작됐고요. 미, 영, 중, 소연합국은 7월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 분할 점령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에 보면 미국이 간토와 간사이, 소련이 홋카이도와 도호쿠, 영국이 규슈와 주코쿠, 중국이 시코쿠를 각각 차지하고 도쿄는 베를린처럼 4개 나라가 분할 통치하는 점령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 날 미 국무부는 일본 점령을 위한 국가별 무력 구성안을 마련했고요. 이렇게 착착 진행되어 가던 것이 왜 일본 분할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고 엉뚱하게 우리가 분단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 교수 글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련이 일본에 들어오면 일본 천황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일본이 서둘러 항복했고 미국은 일본과 남한 전쟁에 늦게 참가한 소련은 미국을 차지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합니다.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이해가 가실 건데요. 여러 가지 일본의 이해관계와 계략과 작전과 연합국의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작동을 하면서 애꿎은 우리가 분단이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역사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이거를 길게 인용했던 것은 애초 계획대로 일본이 분할 통치되고 우리가 분할이 안 됐다면 해방전국의 혼란과 그 이후에 피를 부르는 대행살인, 대행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분단된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 암울한 미래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에 이 글을 인용을 해봤습니다. 해방이 되고 찬탑, 반탑, 친일, 반일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는 사건, 첫 번째가 제주 4.3 항쟁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제주 4.3 항쟁은 미군 전기에 발생해서 대한민국 전국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에 걸쳐서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입니다.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 진압 과정에서 당시 제주도민 인구의 11%가량에 해당하는 25,000에서 30,000여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이게 제주 4.3 항쟁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이웃에서 일어났던 여성 사건도 잘 아실 거예요. 자익사상 군인들이 주도했는데 동기는 제주도 파병 가서 제주도에 파병 가서 진압을 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한국 전쟁이 있었고
한강 다리가 폭파될 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냥 한강 다리 밑으로 빠져서 죽는 그런 참혹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보도연맹이 전국적으로 보도연맹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살을 당하는, 안매장을 당하는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큰 거 몇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금정굴 학살입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직후, 이거는 이제 서울 수복 이후에 일어납니다. 경기도 고양 파주지역에서 최소 153명이 부역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경찰, 치안대, 태국당 등에게 금정굴로 끌려가서 집단 총살을 당하고 수직 경도소에 안매장됩니다. 이게 고양시 금정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경상 코발트, 대구 옆이 경산시라고 있습니다. 코발트 강산은 일본 일제 강제 점령기 때 자원을 빼가기 위해서 개발한 그 코발트 강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대구 행무소, 부산 행무소 수감자와 보도연맹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1960년 대한민국 제4대 국회 양면학살 조사 특위의 내용에 보면 1,402명이 7월에 학살당했습니다. 1,402명. 또 대구 행무소에서 부산 행무소로 이감된 사람들 중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1,172명의 명단이 없으니까 이분들도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산은 한 2,000명 보고 있습니다. 경상 코발트는. 유가족 추산은 3,500명이 학살당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충남 권령권, 지금 뭐 이렇게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 유고를 수습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200명의 유고가 수습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희생자가 한 1,800명에서 2,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경남 피해는 얼마나 있었을까? 경남에는 보도연맹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자료집 95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큰 것만 보면 울산이 869명, 밀양 330명, 부산 2,000명, 3,200에서 300명, 거제 800명, 우리 남해는 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폭곡에서 33명, 강진만에서 29명, 지금 현재 좀 정리된 거, 밝혀진 것만 보자면 해서 60~70명 정도 남해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해에는 한 60~70명이 폭곡과 강진만에서 사살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보도연맹이라는 건 뭔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국민보도연맹은 줄여서 보련이라고 하는데 해방된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던 분들하고 거기에 몸담았던 분들이 전향을 해서 가입을 시킨 국가에서 만든 단체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구가 옛날에 무슨 생각을 했든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애국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이전의 것은 없었던 거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도연맹이고 6.25 직전까지 한 33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자료에 나옵니다. 국민보도연맹 그 강령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절대 지지 육성을 기하, 북한 괴뢰 정권을 절대 반대 타도를 기하,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 분쇄를 기함, 이론무장을 강화하여 남북노당의 멸족 파괴 정책을 폭로 분쇄를 기함, 민족 진영 각 정당 사회단체와는 보조를 일치하여 총력 결집을 기함. 그러니까 이게 보도연맹의 강령입니다. 시의서라는 게 있는데 어떤 일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의의를 적은 것인데 여기에도 보면 국가에 충성하겠다고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도연맹에 가입해 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8분 남았습니까? 짧게 줄이겠습니다. 이 보도연맹을 주도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제도 검사라고 방공검사로 유명한데 일제강점기 말 정치법 전향 교화 시설인 대화수 야마토주주구를 모방을 해서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서 보도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도연맹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데 이 가입 자체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경찰서나 군 단위로 활동량이 내려갑니다. 너는 규모가 이 정도 되고 인구가 이 정도 되니까 몇 명 정도를 가입을 시켜라. 그리고 전향한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한테 너도 발벗고 나서서 주변 사람들 좀 숫자를 채우자. 이렇게 해서 그냥 농사를 짓던 우리 이웃의 평범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도연맹원이 됩니다. 국가에서 만드는 단체니까 뭐 별일 있겠어.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가입을 많이 했고 이런 가운데서 1962년에는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약살당한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미 옛날에. 그래서 이런 많은 공식 사망자가 4,934명 정도로 진실과 화해 가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최소한 20만 명은 죽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남해에서 보도연맹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죽었는가 하는 부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9년 11월 26일 102명이 남로당 등 8강 성명 발표와 함께 보도연맹을 결성을 합니다. 부산일보 보도도 됐고 자수 전향자 36명을 포함해서 12월 9일 군소가 참석한 가운데 300명이 모여서 선포대회도 개최를 합니다. 가입자 대다수의 농민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찰 지시에 의해 마을 부장이나 자수한 자익단체 책임자들이 나서서 가입시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24일 남해경찰서는 각 시설을 통해서 보도연맹 회원들을 전부 잡아들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각 시설에서 잡아들인 사람들을 남해경찰서로 이송을 했고 A급으로 분류된 150여 명이 경찰서에 구금이 됩니다.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인맥이 있거나 또 좀 돈이 있거나 이래저래해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한 7, 80명 정도, 남은 사람들이 6, 70명 정도 이렇게 경찰서에 남아있습니다. 그해 7월 27일 날 음력입니다. 33명이 트럭에 실려서 남해군 이동면 복국저수지 근처에서 사살됩니다. 현재 그 군부대가 있는 인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시신에 지네가 붙어 있었고 33명이 철사로 묶여 엎드려져 있는 상태로 였다고 합니다. 경찰 자료, 이걸 입증하는 경찰 자료가 있는데 6.25 자익수처형 명단에서 남해경찰서에 있었습니다. 30명 정도는 이튿날 강진 앞바다에서 삼천포를 오가는 그 배에 실려서 구금돼서 밤중에 한 명씩 불려나가서 총을 쏴서 죽고 시체는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시신은 세천면 진섬 등에 밀려들었고 대마도에서도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이 문학에 사시는 어떤 어른은 11군데 수습을 해서 감회장을 했는데 나중에 유족들이 와서 찾아가고 제가 취재했을 당시에는 살아계셨는데 지금 그분 수습했던 분은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희생자 중에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좀 웃음이 나기도 하고 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김아무개 씨가 있는데 당시 18살 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이 자익근거를 위해서 주민들을 조사한 중에 이 학생이 동무라는 호칭을 썼다고 예방경에다 해서 잡아가서 사라졌습니다. 홍아무개 씨가 있었는데 자익운동가하고 이름이 비슷하다 해서 대한청년단원에게 연행돼서 사살됐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사건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자료집에 보면 남해 진상조사 신청 조사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관련 유족들이나 목격자, 관련자, 경찰 분들 그 조사받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궁극적으로 남해에는 군인들은 군부대가 없어가지고 군인들은 개입되지 않고 경찰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남해경찰서 사찰계장 이영씨고 사천군으로 알려져 있고, 어쨌든 경찰에서 잡아다가 상부 지시에 따라서 사살을 했는데 그 직접적인 책임은 경찰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불법 사살에 대한 지휘 명령 권한은 전시하에서 상부기관인 내무부 치안국으로부터 이음받은 것이므로 군경을 관리 감독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 사명으로 하는 국가의 최종 책임이 있다. 이게 진실화의에서 밝힌 책임성의 내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남해지역 보도연맹을 포함한 예비금속자들은 1950년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남해경찰서에 소집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남해북저수지 근처와 강진만 해상에서 사살됐습니다. 당시 보도연맹 등 예비금속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 간첩죄나 이적죄, 국방갱비법, 국가보안법, 비상사태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 재판을 받아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는 실체적 절차적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혀 재판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총살을 시켰습니다. 최상위의 명령에 의해서. 이때 나오는 얘기들 우리가 옛날 어릴 때 우스갯소리 많이 했을 겁니다. 인민재판이라고. 인민재판마저도 없이 그냥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시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 절차 없이 비무장 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은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반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 행위다라는 게 국가기관의 공식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국회가 2020년 5월 20일 불과 몇 달 전에 가가사 관련 업무 지원나 활동을 재개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차 조사위가 10년 만에 다시 재가동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가슴 아리를 하고 있을 남해에 살고 있는 그 유족들도 하루빨리 유족회를 만들어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배보상을 받고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제 발표가 오늘 끝났습니다. 한 50분 휴식, 5분 정도 휴식.